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올스테이트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녹취록입니다. 네, 이걸 받았는데요. 보통 이런 발표는 CEO랑 CFO가 나와서 준비된 발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잘 짜인 발표를 하죠. 근데 진짜 재미있는 부분은 사실 그 뒤에 있죠. 맞아요. 저희는 그래서 준비된 대본은 그냥 건너뛰고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그 질의응답 세션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기업이 보여주고 싶은 모습 말고요. 예상치 못한 질문 앞에서 어떤 진짜 생각이 드러났는지 그걸 보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질의응답을 보니까 올스테이트가 손에 두 가지 무기를 확실히 쥐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두 가지 무기요? 네, 하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현금이고 또 하나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입니다. 아, 자본과 기술.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 무기들을 이 치열한 시작에서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오늘 저희는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보죠. 골드만삭스 분석가 질문이었는데 아주 직설적이던데요. 네, 아주 날카로웠죠. 지금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는데 도대체 그 돈 다 어디에 쓸 겁니까? 딱 이렇게 물었죠. 정말 금고는 가득 찼는데 그 열쇠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죠. 네, 바로 그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핵심은 딱 한 단어였어요. 유연성. 유연성이요? 네. 그러니까 자본을 특정 보험 자회사에 이렇게 묶어두는 게 아니고요. 그룹의 맨 꼭대기, 그러니까 지주회사에 최대한 많이 두겠다는 전략이에요. 아, 그래야 필요할 때 바로바로 쓸 수 있으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야 자사주를 사던 M&A를 하던 아니면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하던 시장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곳에 총알을 바로 쏠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전략적 예비 자금을 항상 준비해두겠다 이런 뜻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구체적인 사용처 우선순위도 얘기를 했죠. 네, 했어요. 1순위는 역시 제일 돈 잘 버는 자체 보험 사업 성장. 그건 당연하겠네요. 그리고 2순위가 투자 포트폴리오, 3순위가 M&A였습니다. M&A에 대해서는 되게 솔직하게 평가를 내린 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내셔널 제너럴 인수는 정말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신원도용 방지 사업은 아직 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렇게 딱 인정하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회사의 자본 운용 철학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특히 자사주 매입 방식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아, 자사주 매입. 보통 기업들은 미래에 이만큼 벌 테니 그 예상 수익으로 자사주를 사겠다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올스테이트는 미래 예측이 아니라 이미 금고에 있는 돈, 이걸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짠다고 강조했어요. 와, 이건 정말 자신감의 표현인데요. 엄청난 자신감이죠. 우리는 빚내서 주주 환원하는 게 아니다. 그냥 남아도는 현금으로 하는 거다. 이런 메시지인 거죠. 자본을 어디에 쓸지 얘기하면서 사업 투자를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아마 그 투자의 제일 큰 부분이 바로 다음 주제,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네요. 맞습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어쩌면 가장 큰 베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름까지 붙였더라고요. 엘리. 네, 엘리. 한 분석가가 경쟁사들도 다 AI 트는데 당신들 기술이 얼마나 앞서 있냐고 물었어요. 답변이 어땠나요? 답변이 아주 흥미로웠어요.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였어요. 아, 모른다고요? 네, 경쟁사들이 생성형 AI를 업무 효율화에 쓰는 건 알겠는데 우리처럼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려는 수준인지는 알 수 없다.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기서 올스테이트의 2단계 AI 전략이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단계가 지금 쓰고 있는 생성형 AI군요. 그렇죠. 이건 기존 업무를 더 잘하게 만드는 조수 같은 역할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조수. 예를 들면 900페이지짜리 의료 기록을 사람이 아니라 AI가 읽고 요약한다거나 네, 아니면 고객 클레임 이메일 초안을 AI가 써준다거나 심지어 내부 코딩 작업의 15%를 AI가 대신하고 있다고 하니까. 와, 15%요? 효율성 개선 효과는 정말 확실해 보이네요. 그게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숙련된 조수를 수백 명 고용한 효과죠. 하지만 진짜 승부수는 2단계다. 그렇죠. 2단계인 어젠틱 AI, 바로 엘리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대목에서 경영진의 야심이 확 느꼈었어요. 어떤 야심이죠? 생성형 AI가 숙련된 조수라면 어젠틱 AI는 사업의 설계자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설계자를 바꾼다. 네, 고객 데이터라는 재료를 보고 세상에 없던 맞춤형 보험 상품을 그냥 즉석에서 건축해내는 거죠. 아,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지금은 좋음, 더 좋음, 최고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상품 몇 개를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엘리가 완성되면 고객 흥당 한 명에게 딱 맞는 상품을 그 자리에서 바로 설계해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남들이 만드는 걸 기다리기엔 이 기회가 너무 거대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로 했다. 이 발언에서 그 의지가 딱 보였죠?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보험이라는 산업의 본질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인 거예요. 그런데 사업 모델을 재창조하겠다. 사실 이 말은 어느 기업이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이게 그냥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진짜 계획이 있는 비전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그 답이 좀 의외의 곳에 있었어요. 어딘가요? 바로 5, 6년 전에 시작했던 변혁적 성장 전략 덕분이라는 설명이었죠. 아, 그때 시작했던 거요? 네. 당시에는 지금 같은 생성형 AI 혁명을 전혀 예측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요. 아, 정말요? 네. 하지만 미래에는 데이터가 핵심이 될 거고 데이터를 자율자재로 다룰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즉 아키텍처가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둔 그 데이터 시스템이 지금 와서 보니까 AI라는 강력한 엔진을 얹을 수 있는 완벽한 슈시가 되어준 거예요. 와,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어떤 미래가 오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초 체력을 미리 길러왔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대신 변화에 적응할 시스템을 만든 거죠.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자, 이렇게 AI로 미래를 그리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현실적인 걱정은 또 따로 있었죠. 네, 있었죠. 바로 가격 경쟁입니다. 경쟁사들이 수익성 좋아지면 바로 가격 내릴 텐데 그럼 올스테이트도 따라 내리다가 마진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전형적인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죠. 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수익성 없는 성장은 절대 안 한다는 원칙을 아주 명확히 했어요. 아, 선을 그었군요. 네. 현재 자동차 보험 수익성이 워낙 좋아서 가격을 내릴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죠. 여기서 결합 비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결합 비율, 컨바인드 레이쇼라고 하는데 그냥 보험사가 번 돈 대비 나간 돈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00%보다 낮으면 이익이 낮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현재 목표치가 90% 중반대인데 이걸 훨씬 밑돌 정도로 수익성이 좋다는 거예요. 와, 그럼 가격 내릴 여력은 충분하겠네요. 그렇죠. 뉴욕이랑 뉴저지 정도 빼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도 거의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익성을 해치면서까지 경쟁하지는 않겠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가격 문제랑 직결되는 또 다른 질문이 있었어요. 바로 고객 유지율, 리텐션 문제였죠. 네, 맞아요. 특히 위험도가 높은 비표준 고객 비중이 늘면서 전체 유지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분들은 보험료에 민감하니까 더 자주 회사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유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질문이었죠. 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놨습니다. 오, 뭔가요? 첫 번째는 세이브 프로그램이에요. 고객이 떠나겠다고 해야 부랴부랴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해서 보험료 아낄 방법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아, 먼저요? 네. 고객님, 자동이체로 바꾸시면 할인됩니다. 아니면 일시납하시면 추가 할인돼요. 이렇게 먼저 제안하는 거죠.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걸로 이미 500만 명 넘는 고객이 보험료로 5% 이상 아꼈다고 하니까 효과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고객이 떠나기 전에 먼저 챙겨준다. 신선하네요. 두 번째 해결책은 신상품으로 바꾸는 거였죠. 그렇습니다. 기존 상품보다 고객 유지율이 더 높은 새로운 ASC 상품으로 고객들을 옮겨가게 유도한다는 전략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돈을 아껴주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죠? 에이전트가 고객한테 더 좋고 저렴한 최신 상품이 나왔는데 이걸로 바꿔보시죠라고 연락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관계를 다시 한번 다질 기회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 자체가 에이전트를 그냥 판매원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에이전트 이야기가 나왔으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요즘 다들 온라인으로 직접 보험 가입하는데 올스테이트의 상징인 전속 에이전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이전트 채널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속 에이전트 수가 1만 명에서 6천 명으로 줄었대요. 40%나요? 와, 그럼 사업 규모도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에이전트 수는 줄었는데 비즈니스 규모는 오히려 더 커졌다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한가요? 즉, 에이전트 한 명당 생산성이 극적으로 올라간 거죠.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이 에이전트들은 여전히 올스테이트 전략의 핵심이고 앞으로는 AI나 데이터 분석 같은 새로운 도구를 써서 고객에게 더 깊이 있는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어요. 단순 판매자를 넘어서 고객의 삶을 보호하는 조언자로 진화한다. 이런 비전이군요. 네. 경쟁사에 대한 평가도 아주 솔직해서 재밌었어요. CEO가 직접 회사 이름을 다 말하면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아주 자신감이 넘쳤죠. 프로그레시브는 자동차 보험 시장의 강력한 경쟁자라고 인정했고요. 네. 스테이트팜은 막대한 자본력으로 점유율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했죠. 가이코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이지 않았나요? 맞아요. 가이코는 과거의 성공 방식이었던 대규모 광고에 다시 의존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서도 통할지는 좀 의문이다. 이런 시각을 드러냈어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올스테이트의 신규 고객 확보율은 업계 평균보다 높다고 강조했죠. 네, 특히 인수한 내셔널 제너럴의 역량을 활용해서 경쟁사들이 쉽게 못 들어오는 비표준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자리를 확실히 잡았다. 이걸 강조로 내세웠습니다. 이건 정말 성공적인 M&A의 교과서 같은 사례네요. 그렇죠. 내셔널 제너럴이 가진 독립 에이전트 네트워크랑 비표준 고객 데이터 분석 노하우를 올스테이트의 거대한 시스템과 자본력에 딱 결합시킨 거니까요. 자신들만의 해자, 모트를 성공적으로 만든 셈이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가보죠.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프레젠테이션 11번 슬라이드에 나온 투자 전략이 흥미로웠어요. 아, 네. 시장 상황에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아주 능동적으로 조절하는 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 부분이 올스테이트의 정교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딱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어떤 점이 그렇죠?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한번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놓으면 잘 안 바꾸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런 거요? 네, 근데 올스테이트는 이걸 전사적 위험 관리의 도구로 써요. 예를 들어 2022년처럼 금리 인상이 예상될 때는 채권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 그러니까 금리 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확 줄여버렸어요. 금리 인상에 따른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을 피하려고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3년, 2024년에 실제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번엔 반대로 듀레이션을 늘려서 높아진 이자 수익을 적극적으로 챙기는 전략을 썼죠. 와, 이건 뭐 파도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파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서핑을 하는 모습 같은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보험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날 것 같으면 투자 쪽에서 리스크를 줄여서 회사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이런 유연한 대응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동차 수리비 같은 직접적인 인플레이션 말고도 사회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송 환경이 보험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냈죠. 네, 플로리다주의 소송 개혁 사례를 들면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법 개혁 덕분에 소비자들이 수십억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다른 주들도 동참해야 한다고요? 서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인 거죠. 이것도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경영 전략이겠네요. 그럼요. 오늘 올스테이트의 질의응답 세션을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처음에 던졌던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들은 엘리라는 AI를 통해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걸 넘어서 보험업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아주 유연하고 대담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해졌네요. 그리고 이 모든 전략의 밑바탕에는요, 수년 전부터 준비해온 데이터 인프라라는 기초 체력이 있었던 거죠. 아, AI 혁명을 정확히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어떤 변화의 파도가 오더라도 그 위에서 서핑을 할 수 있는 보드를 미리 만들어놨던 겁니다. 이게 오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아닐까 싶어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당신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생각할 거리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노력과 어떤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오더라도 적응하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유연성과 체력을 기르는 것. 이 둘 중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생존 전략일까요? 올스테이트의 선택은 명백히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